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겨울이 이제 저희 눈앞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좋은 호텔이라 하면, 좋은 모텔이라 하면 월 평균 매출이 말이죠. 편차가 좀 적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출이 꾸준히 형성되고 있는 그런 호텔이 좋은 호텔이고 좋은 모텔이겠죠. 그렇지만은 월 평균 매출이 말이죠. 한 7, 8월 달은 보편적으로 조금 높게 나오고요. 11월 달과 2월 달이 월 평균 매출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오는 게 바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11월 달이죠. 그렇지만 어떤 호텔을 보면 말이죠. 1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대실이나 숙박 손님이 월 평균보다 더 많이 수요량이 많아져서 매출이 더 잘 나오는 호텔도 있습니다. 2월 달도 역시 일반적으로 매출이 적게 나오는 호텔도 있고요. 오히려 월 평균 매출보다 2월 달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호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나 모텔은 말이죠.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좋은 호텔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호텔도 있지만 예외의 예외적인 적용이 되는 그런 호텔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요인을 한번 따져봤을 때는 어떤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개별 분석, 그 다음에 객실 단가, 또는 그 상권이 말이죠.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냐, 또는 출장이나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과가 조금 다르게 평가가 되는 게 바로 호텔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하셔서 취득하셔야 여러분께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말이죠. 제 유튜브를 계속 애독해 주시면서 때로는 학습도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늘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또 여러분께 또 다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말이죠. 경북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경북입니다. 오랜만에 경북에 있는 호텔을 가지고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물건 번호부터 살펴볼까요? 네, 120126번에 해당되는 호텔이죠. 사용 승인일 2003년 9월 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1층부터 이렇게 8층까지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 582제곱미터, 평수로 보실까요? 176평이네요. 연면적 1574제곱미터, 평수로는 476평입니다. 현재 매가 2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십니다. 최대 용자 18억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용자는 14억입니다. 최대 용자 18억까지 가능하다. 매가가 20억인데 그랬을 때는 리모델링 조건부로 최대 매출이 최대 용자가 18억까지 가능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겠죠. 따라서 12억, 실인수가 12억이고요. 현재 월 매출은 3천만 원입니다. 객실수 49개, 객실수가 상당히 많죠. 49개. 주차는 20대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26만 7천 원이고요. 제가 평으로 환산했더니 418만 8,430원에 해당되는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본 물건은 예고해 드렸듯이 가장 큰 타이틀이 뭡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조건부로 최대 이용자가 18억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요? 리모델링 네, 비용은 제가 추산을 했을 때 적정한 리모델링 투자 비용은 10억입니다. 10억 리모델링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제가 분석했을 때는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이렇게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본 호텔은 어떻습니까?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권 내에서 지역 분석을 봤을 때 호텔이나 모텔이 일반 상업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산된 지역입니다. 분산된 지역.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처럼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권은 아니죠. 또한 해당 상권은 먹자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제가 경북까지밖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해당 호텔이 입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는요.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 이렇게 공업도시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용도 지역상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 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당 상권은 출장이나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렇지만 꼭 출장이나 비즈니스 고객만 오시는 상권은 아니고요. 해당 상권은 연인 고객도 많이 오시는 상권입니다. 출장이나 비즈니스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그런 호텔이다 그러면 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해당 상권은 꼭 출장이나 비즈니스 고객만 오시는 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출장이나 비즈니스 고객이 오시는 비율로 봤을 때는 한 70% 정도 이렇게 되시고요. 연인 고객이 오시는 비율이 한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30% 정도.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해 드리지만 관광객이 90% 이상씩 오는 상권은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리스크가 크다. 연인 고객이 90%씩 오는 상권은 어떻다? 물론 장점도 많이 있겠으나 그 안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게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나누어서 출장 고객 손님, 연인 고객 손님, 또 약간은 유흥 손님도 오는 그런 비율을 유지하시라 이렇게 강조해 드렸는데 해당 상권은 그렇죠. 좀 이렇게 손님들이 일정한 비율을 누리고 있죠. 대신 다른 상권은 연인 고객이 70%, 출장이 30%라면 해당 상권은 출장이나 비즈니스 고객이 70%, 연인 손님이 30%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기가 좀 편한 그런 상권도 상당히 고려해 볼 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 출장이나 비즈니스 손님이 굉장히 운영하기가 수월한 그런 상권입니다. 그 논리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주장해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논리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논리로.
제가 호텔에서 모텔에서 청소를 2년 6개월 정도 청소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 손님이든 대실 손님은 다 연인 손님이겠죠. 거의 뭐 95% 이상은 다 연인 손님이겠죠. 그러면 이제 숙박 손님이 퇴실했을 때 과연 어떠한 손님이 퇴실한 방이 가장 청소하기가 편하느냐? 그러면 청소하는 직원 입장에서 청소하는 이가 편한 객실이 많다면 이직률이 낮겠죠. 그죠? 편하니까. 또한 월급을 조금 덜 받더라도 제가 조금 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또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직률이 낮다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호텔을 운영하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려울까요? 우리가 호텔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가장 힘들게 부딪히는 게 바로 직원 관리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이직률이 낮다. 그러면 굉장히 운영하기가 수월한 호텔에 쪽가겠죠. 그쪽에 카운터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터 직원도 역시 비즈니스가 많이 오시는 상권이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왜 그렇죠? 비즈니스 고객님들은 가장 먼저 어느 지역에 이제 출장을 가시면 객실을 먼저 예약을 하십니다. 차를 가지고 객실을 먼저 예약을 하고 짐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가시고요. 일찍 들어와서 일찍 주무십니다. 아침까지.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좀 편한 거예요. 근무하기가. 그래서 청소 직원, 카운터 직원이 근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것이고, 이직률이 낮다는 거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낮다는 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호텔이다. 그런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운영하기가 수월한 상권. 청소하는 직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 직원 입장에서 가장 청소하기가 쉬운 청소 객실 방은요, 남자 혼자 와서 투숙한 방입니다. 남자 한 명 혼자 와서 한 명. 출장을 3명이 왔는데 방 하나씩 잡니다. 5만원, 6만원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런 방에 투숙객을 퇴실했을 때 뭐 연박을 하게 되면은 짐을 놓고 이제 퇴실을 하겠죠. 그런 방이 되게 청소하기가 편합니다. 이분들은 별로 방을 어지럽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손님들이 가장 청소하기가 편하느냐. 남자 2명입니다. 남자 2명. 물론 이제 이 방에는 이제 투베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투베드. 침대가 2개 있어서 이쪽에 남자 1명, 이쪽에 남자 1명 자는 거죠. 그럼 배팅을 2개 해야 되겠죠. 침대가 2개니까. 그럴지언정 남자들은 말이죠. 방을 가급적 좀 깨끗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놀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으로 오신 거예요. 뭐 배달 음식이네, 술이네, 이런 게 별로 방에 없어요. 그래서 수건도 뭐 4장 갖다 놔도요. 보통 2장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양이 별로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이제 연인 고객이죠. 네, 연인 고객. 남자 1명, 여자 1명 오는 방이 청소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1분, 여자 1명 오시는 방이 청소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청소하기가 가장 힘든 객실이 좀 의외죠? 네, 여자 2명. 여자 2명. 호텔 한객님, 여자 2명이 오히려 청소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남자 2명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여자 2분 같은 경우는요, 원베드에서도 많이 주무십니다. 보통 남자들은 침대에서 같이 못 자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같이 좀 주무세요. 대신 배팅을 한 번만 해도 되겠죠. 침대가 하나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자분들은 외출을 하려면 참 많은 게 필요합니다. 조금 머리도 오래 감고요, 샤워도 오래 하시고, 아무래도 화장도 하셔야 되고,
휴지도 좀 더 많이 사용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2명이 오시는 방이 확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청소하는 호텔 황제 입장에서 2년 6개월 동안 제가 청소를 해본 결과 청소하기가 가장 수월한 순서가 이런 순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출장 비즈니스 고객이 오는 결과적으로 많이 오시는 호텔은 AB 창업자 입장에서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재밌죠? 예, 여러분께서도 이제 AB 창업자 입장이지만 향후 사업자가 되셨을 때 말이죠. 사업자 입장에서 고객님이 퇴실한 방도 제가 많이 들어가 보시라라고 이렇게 권유드리거든요. 예,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1년 전에, 6개월 전에, 또는 3년 전에 겨울에 11월 달에 호텔 황제가 유튜브를 한 내용이 있는데 맞아. 그때 남자 1명부터 여자 2명까지 이런 순서대로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 라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해당 호텔에 대해서 보시면은 해당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상권에 보시면 최근에 리모델링한 호텔이나 모텔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해당 호텔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면은 거의 독점 상권에 비교될 만큼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라고 제가 팁을 드렸죠. 네, 해당 호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호텔 황제의 손을 꼭 잡고 임장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 지급액이죠. 이자 지급액. 이자액은 말이죠. 계속 요즘에도 금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였다. 물가가 약간 안정화 추세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 2023년 12월 달까지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내년 초에 1분기 때 금리가 안정화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추세가 많은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다가 어느 정점에 도달하면 이 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이렇게 좀 천천히 하락해요. 이렇게 급상승, 급하강 이런 식으로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꺾이는 것만 해도 우리는 호재다. 일단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점이 지금 언제냐 이게 조금 이제 포인트인데요. 내년 2023년이죠. 2003년 한 3월경쯤 되느냐, 한 6월경쯤 되느냐, 좀 이게 조금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반가운 뉴스죠.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는 아직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상승 쪽으로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현재 시점에서는요. 18억 최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7.5% 이렇게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년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억 3,500만 원이고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125만 원 이렇게 예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에서 예상 가능한 월 매출 8천만 원에서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의 기대 수익률 볼까요? 네,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네,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네, 12억 투자하시죠? 네, 12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네, 8천만 원 중에서 월 순수익은 2,470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예상 가능한 기대 수익률은 네, 24.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7%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잘 나왔죠. 그리고 운영하기가 편한 그런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해당 물건에 궁금하신 사항은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